한밤중에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 적 혹시 있으신가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목구멍 끝까지 뜨겁고 비릿한 신물이 왈칵 올라와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 고통 말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지독한 타는 듯한 느낌은 정말이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곤 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7년간 진료실의 차가운 청진기 너머로 5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위장 건강을 지켜온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심을 다해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병원 약보다 어쩌면 인생을 바꿀 만큼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남은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60살의 김영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만성 위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좋다는 위장약부터 용하다는 약초까지 안 해보신 게 없었지만 약 기운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김없이 속이 칼로 베는 듯 쓰리다며 늘 힘없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김양희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잿빛이었던 얼굴에 발그레한 생기가 돌고 표정이 너무나 편안해 보이시는 겁니다. 선생님, 요즘은 속이 정말 거짓말처럼 편안해요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맑았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란 제가 도대체 어떤 특별한 보약이나 약을 드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영희님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사실 비싼 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던 이것을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식사 시간이 설렘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오는 그 참담한 심정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려 애쓰지만 명치 끝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그 답답함과 더부룩함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참 힘든 외로운 싸움이지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분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순히 처방전만 써주는 차가운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곁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의사인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위장은 다시 평온한 휴식을 되찾고 활기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제가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보통 속이 쓰리고 타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약국으로 달려가서 입안이 텁텁해지는 하얀 액체 위장약을 짜 드시거나 병원에서 처방해준 강력한 제산제 알약을 한 움큼씩 드시곤 할 겁니다. 물론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불덩이 갔던 식도가 시원해지면서 통증이 싹 가라앉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잠시 통증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임시 방편일 뿐 우리 위장 건강을 되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습관적으로 그런 제산제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위장은 스스로 위산을 조절하고 보호하는 천연 능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 몸의 정화조인 신장에까지 큰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약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볼까요? 위염은 한마디로 우리의 소중한 위력이 시뻘건 불이 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산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연약한 위 점막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제산제를 드시는 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두꺼운 담요를 잠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연기가 안 나니 불이 꺼진 것 같지만 담요를 걷어내면 그 안에는 시뻘건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매캐한 잿더미만 가득 쌓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놀라운 식재료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불을 덮어가리는 게 아니라 불난 곳에 시원하고 맑은 물줄기를 뿌려 근본적인 불씨를 끄고 어지럽게 널브러진 잿더미까지 말끔하게 치워주는 아주 성실한 청소부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 속이 그토록 쓰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위장 속에 제때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꽉 막힌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물들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내뿜고 그 독한 기운이 예민한 위벽을 콕콕 찌르며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칠 대로 지친 위장이 제의를 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위산을 억지로 누르는 억제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지쳐서 파업을 선언해버린 위장을 대신해서 그 딱딱한 음식물들을 잘게 부숴주고 녹여줄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 든든한 지원군은 이미 우리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싼 해외 직구 영양제를 사야 하나? 혹은 구하기 힘든 귀한 약초를 다려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최고의 천연 소화제는 여러분 집 안마트 채소 코너에 아주 흔하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평소 깍두기를 담그거나 시원한 국을 끓일 때 넣는 그 하얗고 단단한 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장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이 흔한 무가 산삼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험한 역할을 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딱 하나만 더 더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나 하나쯤은 있는 황금빛에 끈적하고 달콤한 꿀입니다. 이 소박한 무와 꿀,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시너지는 실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랍습니다. 무 속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아주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이 무즙이 들어가면 마치 뜨거운 물에 닿은 솜사탕이 사르르 녹아내리던 음식물을 순식간에 분해해버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확실한 힘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위장이 땀 흘리며 고생해야 할 힘겨운 일을 무가 대신 맡아준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지친 위장은 비로소 쉴 시간을 얻게 되고 그 편안한 휴식 시간 동안 상처 입고 헐어버린 위벽을 스스로 복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꿀의 부드러운 달콤함은 무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을 포근하게 감싸줄 뿐만 아니라 거칠어진 위 점막을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마치 넘어져서 까진 무릎에 부드러운 연고를 정성스레 발라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한 달치 위장약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여는 그 부담스러운 마음과 비교하면 마트에서 무 한 개를 집어드는 건 그야말로 공짜나 다름없는 아주 가벼운 일입니다. 돈은 아끼면서도 내 몸의 건강은 훨씬 더 확실하고 근본적으로 챙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무엇보다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진짜 이유는요. 약처럼 내성이 생기거나 몸에 무리를 주는 부작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매일같이 드셔도 그저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뿐인 참으로 고마운 음식이니까요. 의사인 저도 평소 위장이 피로할 때면 가장 먼저 찾는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마법 같은 무즙을 집에서 직접 만드는 법을 아주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우선 마트에 가시면 겉면에 흙이 적당히 묻어있고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하면서도 단단한 물을 하나 골라보세요. 속이 꽉 차서 즙이 아주 풍부한 녀석으로 말이죠. 물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적당량을 덜어낼 차례입니다. 한 번 드실 때마다 우리 어른 주먹의 반 정도 크기, 무게로는 100g 정도면 딱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첨가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맑고 순수한 황금빛 꿀 한 스푼도 곁에 준비해 두시고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모를 씻으실 때 절대로 그 거친 껍질을 홀랑 깎아버리지 마세요. 위를 살리는 강력한 소화 효소와 비타민C는 하얀 알맹이보다 저 못생긴 껍질에 2배 넘게 가득 차 있거든요. 영양 덩어리를 버리는 실수는 하지 마셔야겠죠? 그러니 흐르는 물에 물을 대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겉에 묻은 흙만 깨끗하게 닦아내주시면 됩니다. 껍질이 조금 거뭇거뭇해도 괜찮아요. 뽀얀 속살이 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 껍질을 온전히 다 먹는 것이 오늘 처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깨끗이 씻은 물을 믹서기에 넣기 좋게 깍둑깍둑 썰어줍니다. 칼날이 무에 닿을 때마다 아삭하고 터져 나오는 그 경쾌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고 소화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썰어둔 물을 믹서기에 넣고 잘 갈릴 수 있도록 물을 아주 살짝만 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곱게 갈아내면 됩니다. 정성이 깃든 강판에 직접 가셔도 훌륭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시려면 아무래도 믹서기를 쓰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손목도 덜 아프고 훨씬 편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매번 갈아 드시는 게 고되어서 시중에 파는 무즙을 사다 드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돋보기로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설탕이나 보조료 같은 건 일절 없이 오로지 무 100%라고 적힌 것만 고르셔야 몸에 진정한 약이 됩니다. 곱게 갈려 나온 뽀얀 무즙에 아까 준비한 달콤한 꿀 한 스푼을 듬뿍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면 무의 알싸한 향과 꿀의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서 기분 좋게 어우러질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입맛에도 딱 맞고 속도 편안하게 해줄 상태가 된 것이죠.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무의 소중한 효소는 공기와 만나면 금방 기운이 빠져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미리 잔뜩 갈아두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드시기 직전에 바로 갈아서 드셔야 무의 생생한 생명력을 온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선함이 곧 효과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보세요. 이렇게 정성껏 완성된 무꿀즙 한 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위장을 다시 살려낼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도 강력한 천연 소화제입니다. 어떤 비싼 해외 영양제도 부럽지 않은 우리 집 냉장고가 준 최고의 보약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만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급 비법 하나를 더 보태드릴게요. 이 목꿀즙의 효과를 2배, 아니 3배까지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생강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여러분의 엄지손톱만큼만 아주 작게 잘라 무와 함께 갈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생강조가 하나가 차갑게 식어버린 위장의 온도를 기분 좋게 쑥 올려주는 보일러 역할을 해주거든요. 무가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동안 생강은 위장 근육을 따뜻하게 데워 더 힘차게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마치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방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아서 식후의 더부룩함이 가라앉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질 겁니다. 드시는 시간 또한 절대 잊지 마세요. 반드시 꼭 식사를 마치신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위암이 있으신 분들이 빈속에 알싸한 생물을 드시면 오히려 속이 아리고 쓰릴 수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제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마치 후식이나 소화제를 챙겨 드시듯 이 무꿀즙을 바로 이어서 드셔보세요. 밥을 다 먹고 배가 든든할 때 드셔야 무의 효소들이 음식물 사이사이에 골고루 섞여서 소화를 원활하게 돕고 혹여나 예민해진 위벽을 자극하는 일 없이 부드럽게 감싸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2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소주잔으로 1~2잔 정도의 양을 가볍게 마셔주세요. 그렇게 딱 2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어느새 묵직했던 속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주의를 드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체질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물을 드시는 것을 삼가셔야 합니다.
무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혈당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달콤한 꿀의 양을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넣으셔야 합니다. 또한 위궤양이 심해 이미 속이 깎여 나가는 듯한 고통이 있는 분들께는 생모의 알싸한 맛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모의 매운맛이 도저히 힘드시거나 갑상선 질환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수한 향이 일품인 무말랭이 차입니다. 물을 햇볕에 잘 말려 노릇하게 덮은 뒤 따뜻한 찻잔에 우려내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속이 확 풀리는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즙을 챙겨 드셨다고 안심하고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은 그 어떤 명약도 소용없게 만듭니다. 중력을 거슬러 신물이 역류하는 순간 여러분의 위장은 다시 뜨거운 고통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식사를 마친 뒤 최소 2시간 동안은 꼿꼿하게 앉아 계시거나 거실을 가볍게 거니는 듯 몸을 조금만 움직여주세요. 무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키셔도 고질적인 위장병의 절반은 이미 나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묵꿀즙을 꾸준히 드시면서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밤새 가슴을 태우던 속쓰림 대신 깊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고 아침에는 뻥 뚫린 듯한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숟가락을 놓지 마세요.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는 만족스러운 웃음과 함께 다시금 식탁의 즐거움을 되찾으실 날이 곧 올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장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고단한 삶의 무게를 여러분의 위장이 대신 앓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무즙 한 잔으로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위장과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무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물을 꺼내어 도마 위에 올리는 그 작은 실천이 건강한 위장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내 위장은 내가 지킨다고 댓글로 저와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그 귀한 다짐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속 편한 인생과 건강한 하루하루를 제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매 끼니가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문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